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로 보면 전국이 급냉하고 있고 공수처법 등 일련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 내일 중으로 정부 여당에서 강행 통과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체제가 훼손당할 뿐 아니라 이것은 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기율처, 그리고 북한의 일련의 보위부와 같은 국가 공포기관으로 정권 실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안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야 될 명백히 내다보이는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제1야당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4월 15일 총선거 패배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세운 이후에 가장 비상한 시기, 가장 엄숙하고 비상한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저녁에도 법사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장실 주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이러한 절차는 다 밟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공수처법 등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인데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그저께 최근에 일련의 발언이 이 비상시국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그가 앞장서서 공수처를 내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기를 보이는 것은 전혀 없고, 또 지금까지 공수처가 왜 악법이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법률인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단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기에 뜬금없이 어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겠다. 특히 12월 9일은 공수처법이 무자비하게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날인데 그날을 기해서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신 나간 짓이지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당대표가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당의 공식기구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에서라도 동의를 얻고 해야지 혼자 생각으로 사과하겠다. 만일 못하게 하면 나는 당을 떠나겠다. 이 비상시기에 공수처법을 내가 이렇게 맡겠다. 못 맡게 되면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말에 씨가 먹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로 청와대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연속해서 잇따라 했는데 그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걸 더 계속하는지 여부는 이 태도에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원 세상에 휴일이니까 관저가 있는 데서 불과 400~500m 거리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야지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하고 면담을 해라. 공수처법 등을 이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 윤석열 총장 징계 회부 이러한 범법적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 당할 이런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려고 하느냐를 담판을 해라. 담판을 해서 그 결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 중대 결심은 야당을 국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결기를 가져야 되는데 기껏 청와대 앞까지 간 날 거기에 이 정권의 태도를 보고 이 시위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마디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비상시기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재를. 힘을 북돋우고 국민들에게 막가는 이 열차, 독재 열차, 그러니까 독주 열차, 상권 분립을 훼손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고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일련의 부패 행위를 전부 막아버리게 버릴 공수처를 발동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 이런 걸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잘못에 대해서 12월 9일 사과하는 것은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것이지요. 이게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도 많은데 이게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 어느 유명한 논평가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재뿌리는 이 일, 그렇게 해서 이 제1야당이 이번에 이 공수처법을 유효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씨 때문에 못 막아낼 것 같아요. 김종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이 정권은 안심하고 그냥 통과시키리라고 봅니다. 공수처법이 뚫리게 되면 제1야당은 국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180석 대 104석. 그래서 야당은 철저하게 둘러리 서고 558조의 예산안 며칠 전에 그것도 짬짬이로 거기에 또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 지역구 사업을 또 좀 끼워 넣고 짬짬이 그렇게 해서 그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실효적 심사나 자를 걸 자르고 하지 못하고 결국 둘러리를 서는데 공수처가 발족되면 완전히 둘러리 정당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제1야당이 국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작년 3월에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 등이 통과된 이후에 1년 9개월 동안 그 긴 시간을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악법이며 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 홍보, 그래야 국민을 분기탱천하고 그래서 그 분노를 조직했어. 거기에 분노 조직에 성공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대들이 국회 안에서 지금 농성하고 바깥에서는 아무리 이 정권이 광화문 광장을 코로나로 막았다 하더라도 골목골목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골목골목길에서 국회로 향하는 골목골목길에서 국민의 분노와 함성이 열화와 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일 강행 통과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대들은 그 긴 시간 홍보와 분노와 조직에 실패했고 특히 4월 15일 총선 패배 이후에 들어선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장 김종인 씨는 7개월 동안 무의도식을 했어. 더더구나. 무슨 말을 국민들에게 그대들이 할 수 있는가. 김종인 위원장이 제정신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무슨 말을 오늘 18일 오전 11시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일 이 결국 통과되고 나면 또 모레 아침에 국민들에게 그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에 의하하며 모든 정당의 이사는 상향식으로 공천등이 결정돼야 된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모든 행동을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이 조항이 깡그리 말살돼 버리고 180석이라고 하는 완전 무장한 제1야당의 모든 안건을 들이밀고 나가는 이 마당에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화와 타협이 어디 있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 180의석의 민주당 의원들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마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찌하느냐? 여전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여전히 비상시기니까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전 당원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모여서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국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이제 결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에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당 소속의 104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 내가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것을 국민이 나에게 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야당의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예.